안녕하세요. 코리아 텐베거입니다. 오늘은 9월 23일이고요.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명절간 이제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해외 주식들이 좀 출렁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주식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.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명절 연휴가 오히려 득이 된 것 같습니다. 헝다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끝났지만 체감 지수는 많이 안 좋습니다. 우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올랐고 그리고 오늘은 LG화학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GM 다시 이제 배터리 다시 차량 이제 그 전기차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서 포드인가요? 아무튼 거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뉴스에 이제 오늘 계속 상승을 했고 오늘 아마 외국인이 많이 샀을 겁니다. 외국인 기관이 거의 쌍끌이 매수로 거의 8% 가까이 올랐고 셀트리온도 호재가 있었죠. 셀트리온도 이제 치료제 호재가 있어서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. SK텔레콤도 이제 좀 있으면 인적 분할이 있죠. 인적 분할 다가오면서 조금 주가가 반응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이제 소재에 오르면서 이제 좀 완성 종합 관련 그 2차전지 소재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런 어떤 2차전지 이제 제조사들이 좀 오르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철강조선이 특히 안 좋았는데 이제 헝다그룹의 이슈 때문에 특히 철강 쪽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헝다그룹 이슈로 이제 중국의 건설업이 좀 위축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건설업이 위축되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철강이 좀 위축될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슈로 지금 포스코를 위시한 대부분의 철강주들이 빠졌고 이거는 지나가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도 지나가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강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선해양이 많이 빠졌죠. 조선해양이 많이 빠졌고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토론방에 가보면 진짜 엄청나게 소설을 쓰고 LNG가 중국에서 왜 수주를 안 하냐 하냐 이렇게 해서 동강님 연부장님 여민사님 엄청 욕하고 하는데 참 이게 해서 좀 이런 걸 조선 사이클론 LNG 기술력 다 따라잡힌 이건 팩트는 아니고 저도 이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. 저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업 사이클 같은 경우는 현재 신조선가 지수가 148포인트로 10년 내 최대이며 올해 말까지 그 애널리스트들은 150포인트에서 155포인트까지 좀 예상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조선업 진짜 슈퍼 사이클일 때는 한 180 언저리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하네요. 이때가 아마 180 언저리까지 올라갔고 후판가가 70만원대 후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선업의 대부분의 PBR이 한 4.0배 이렇게 현재는 거의 0.8배에서 현대중공업 많게는 2배까지 받고 있는데 이때 거의 더블의 거의 PBR을 받았고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을 때가 이 정도였고 그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그 현대중공업 IPO 담당 그 성이종 이사인가요? 그분이 나와서 얘기했어요. LNG 추진선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언급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중국은 기술력도 안 되고 실제 현대중공업 내부는 이제 전혀 중국에 대한 견제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머스크에서도 보통 이런 한 8척 이번에 수주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나라끼리 경쟁 입찰을 붙이는데 그러지 않고 작년 연말에 바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. 현대중공업에 해서 이런 경쟁력은 크다 하고 그 후판 가격은 이제 철광석이 떨어짐으로써 점점 싸질 것이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조선업의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근데 리스크는 크게 자회사 상장 리스크, 이제 현대중공업 상장으로 주가는 이미 나락을 갔죠. 그리고 상호중공업이 또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. 내년인데 내년에 과연 뭐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게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 있고,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우려는 그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이 지금 한 2년 6개월간 지금 조금 표류되어 있는데, 이제 이 표류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면은 한국조선해양이 거의 조선업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독과점 우려 때문에 그 세계 조선 최대 발주처인 6개국의 승인을 좀 얻어야 됩니다. 이제 대표적인 게 유럽과 그리고 싱가포르, 카자흐스탄, 중국, 한국, 일본 이렇게 했는데, 중국, 싱가포르, 카자흐스탄은 이미 승인이 났고 EU, 한국, 일본이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, 일단 EU의 승인이 나면은 뭐 한국과 일본은 아마 승인하리라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인 시각입니다. 시각이고, 하지만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추진선이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하면 현대중공업, 거의 한국조선해양이 LNG 추진선의 거의 한 60% 이상 거의 과점을 차지하게 되는데,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해라, 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쉽지 않죠. 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,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의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밑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, 이 개인적인 리스크를 감내하고서라도 조선업 사이클은 이미 충분히 가고 있다라고 보고, 그리고 조선업에 투자할 만한 마땅한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다. 솔직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재무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지금 해양 수주를 받은 게 있는데, 그 수주가 다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의뢰자에서 가져가질 않아요. 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부분이 좀 그 단점인 거고, 이자 비용과 소모품 비용이라고 하나 감가상각비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부분이고,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가장 큰 조선업의 탑픽이지만 지금 11만 원대면 PBR 2배로 너무 비싼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8, 9만 원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2년, 3년의 장기적인 사이클로 계속 좀 가지고 가려고 한다,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,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 좀 많이 매도했습니다. 한 1억 3천 가까이 매도했고, 뭐 기아나 SL, OCI, SKC 이런 부분 좀 일부 수익난 종목들을 매도했고, 한국조선해양 거의 종가 기준에 한 2천만 원 더 매수했습니다. 매수하고 컴투스, 삼강 ONT, 한국철강 등을 일부 좀 담았습니다. 종목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. 종목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, 좀 포트를 좀 압축을 하기 위해서 일부 매도하고 매수했습니다. 참, 이 TCK가 또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. 저는 금요일날 다행스럽게도 팔고 나가긴 했지만, 이게 그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25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적으로 하향하면서 오늘 또 이제 나왔는데 거의 11% 가까이 하락 마감했는데, 저는 한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는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. 한 시가총액이 한 1.5조 요 정도는 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대형주 중에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한다고 하면서 거의 한 3% 가까이 치고 올라가다가 뭐 중간에 빠졌어요. 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는데, 그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, 참 주식이 힘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 주식이 힘든 것 같고, 이제 미래에셋의 리포트를 보면 한국전력이 전기료 한 3원 인상하면 영업이익이 1.5조 원 가까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, 석탄 발전 비용을 낮추고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려면 그 비용이 좀 많이 든다 해서 오히려 투자 이견은 중립으로 계속 유지함이지만 목표가는 소폭 상향한다. 저는 뭐 더 이상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
오늘 그 리포트 중에 한 31페이지 정도의 그 환경 인프라의 그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데, 그 환경 기업들 있죠. 뭐 인선 ENT, 뭐 코엔텍, 뭐 TI 홀딩스, 뭐 좀 이런 폐기물 관련하는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뭐 간단히 뭐 요점만 말씀드리자면, 그 2017년까지는 다운스트림, 즉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, 이 이후부터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해서 수익을 내느냐, 이제 업스트림으로 이제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. 업스트림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고, 그리고 뭐 그 폐플라스틱의 연료와 뭐 수소와 재생산, 자동차 혜택과 파괴, 뭐 파쇄를 넘어 폐배터리의 재활용 등 뭐 이런 부분들,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활성화하는 뭐 폐열을 활용한 스팀 생산, 뭐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,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런 그 폐기물 처리 업체에는 상당한 그 도움이 된다. 좀 이렇게 이런 내용의 주가 되는 그런 리포트인데요. 인선 ENT와 코엔텍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자재 폐기물이 한 56%를 차지하는데, 이 건자재 폐기물 56%를 차지하는데, 보시면 인선 모터스라고 있습니다. 인선 모터스가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그 자동차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,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철 스크랩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인선 모터스의 이제 수익률이 이제 늘어날 예정이고,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많이 이익이 안 좋았지만,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매입 단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임금 매립장 운영 개시로 단가 하락이 나타났으나 가격 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향후 단가 인상 시 반입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21년 1월부터 그 효과가 좀 일어날 거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 제가 생각하는 이 물론 폐기물 업체가 장기적인 성장성은 물론 뛰어나겠죠. 왜냐면은 매립지는 점점 줄어들고, 그리고 쓰레기는 점점 늘어날 테니까, 그러면 폐기물 처리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, 지금 그래서 폐기물 업체에서는 호재지만, 이제 한 가지 뭐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. 인선 ENT가 그 건설 폐기물의 1위 업체인데, 정작 우리나라 건설 폐기물의 4% 정도밖에 해당하는 용량을 처리하지 4%가 됩니다. 4%. 워낙 중소형 그 폐기물 업체가 비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난립해 있기 때문에, 좀 그게 뭐 리스크라면 리스크지만, 아무튼 저도 폐기물 관련 쪽은 좀 좋게 보고 있고, 항상 코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이제 스팀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이 스팀을 벙커CU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, 그 울산 그런 어떤 화학단지에 좀 많이 대부분의 코엔텍 본사가 있고, 이런 열처리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. 있고 해서 이런 벙커CU라든지 LNG 가스 금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스팀 단가도 올라가서 코엔텍에는 더 이제 유리한 환경이다.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뭐 말이 길어졌고, 그리고 또 좀 오늘도 수익률이 많이 안 좋습니다만, 그래도 뭐 어떻게 했으면 주식은 뭐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, 뭐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도 더 이상 좀 종목을 늘리는 건 좀 그렇고요.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조금 성장성이 없거나 조금 답보 상태인 종목들은 좀 정리하고, 그리고 좀 성장성 있는 종목들로 편입하면서 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네, 이상입니다.